에리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말이 딱 지나면 8월 올해 하반기가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올해는 저는 애가 하나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려서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제가 3월에 또 한국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미이자 직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관련된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 그냥 막 뭐 찍고 비디오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좀 꽁시렁꽁시렁 막 충냥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다독여 주시고 나도 그렇다, 사람들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질문을 했거든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근데 나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서로 이제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댓글에 소피아 씨도 이런 걸 느끼는군요. 난 항상 이렇게 뭐 밝을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강하고 그렇게 느끼셨나 본데, 인간이죠 뭐 똑같아요. 이거 딱 카메라 끄면 이제 이러고 다니고 헬렐레 하고 아침에 늘어져가지고 낮잠을 뭐 한 11시까지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는데, 이제 남자분은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제 그러신 분도 있고,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마음이 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남하고 비교할 일이 없었어요. 무슨 비교할 일이 있나, 그냥 이 동네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면 되고, 동네에서 살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좀 살짝 비교하는 그런 거가 생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게 큰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하고 인스타그램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나 뭐 샀다?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어디 좋은 데 갔다?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제품의 메이크업이 나왔다? 그 메이크업을 나는 브랜드에서 받았다? 나 이거 샀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제가 남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생겼었던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고백하자면 제너레이션 뷰티라는 데에 인비테이션은 받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인비테이션은 받았는데 칵테일 파리 인비테이션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근데 다 못 받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2-3주 전에 비행기표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140 몇 불이었나? 한 15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5불? 그랬는데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365불, 그러면 뭐 텍스 붙이고 어쩌고 그래서 400불이 넘어가거든요. 400불 드리고 거기 가서 또 숙박비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는 11월 달에 갈 때 솔직히 내가 아마 샌프란시스코 인비테이션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서 호텔도 좋은 데 있었고요. 저를 위해서 그냥 휴식차 제가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기 전까지는 거의 뭐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한국도 갔다 왔었고 여러모로 우리 애들이 좀 돈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따로 쓸 만한 그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내일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6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마다 쉬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뭐 전화는 unlimited 무료 전화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는 사람을 간간히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수다를 떨지 않을까. 블라블라도 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차를 정비를 맡겼어요. 오일 체인지 할 때가 돼가지고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어저께 맡겼는데 제가 요만한 부품이 거기에 좀 이렇게 까진 데가 있어서 이거 까졌으니까 좀 복구를 해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부품 받는 거를 오늘 받아가지고 지금 좀 전에 가서 차를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설레면서 제가 또 그렇죠. 노마야 와서 짐 좀 싸라. 짐을 못 쌌습니다. 참 미치겠네. 근데 다행히 이게 비행기로 갈 때는 짐 싸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하든 가볍고 뭐 좀 종류를 줄이고, 근데 이건 차로 가다 보니까 뭐 가방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제너레이션 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우울증까지 동반을 했어.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서 제가 제너레이션 뷰리라는 건 어떤 건가, 아니면 미국에서 뷰리 유튜버가 하는 그런 행사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그냥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5년 전에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냥 막 남의 거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특히나 드럭스토어 메이크업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거의 하루에 뭐 5시간 이상을 유튜브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는 또 유튜브 길이가 짧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튜브에서 유튜버들한테 비디오를 올리면 그냥 건당, 조회당 이렇게 수익을 나눠줬거든요. 광고 수익을. 여기 밑에 이렇게 광고 나가잖아요. 그거를 브랜드나 무슨 업체, 회사에서 유튜브 밑에 이렇게 배너라 그러는데, 이렇게 요런 거, 아니면은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 나가는 거, 그런 걸 나가게 하면서 유튜브에 돈을 내는 거죠. 이거 광고 좀 실어달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이제 채널이에요. 저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SBS 같이 크진 않지만 이제 저도 이제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 그 광고가 뜨면 유튜브에서 이만큼 돈을 줘요. 몇 전, 진짜 1전, 2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조회 한 건에 대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5분짜리, 3분짜리 그런 비디오를 그냥 올렸어요. 빨리빨리 얘기하고 짧게 해서 이 빈도수를 높이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서 돈을 줄 때 사람들이 워치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광고를 이렇게 뭐 계산을 나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비디오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5분만 보면 그거는 허당인 거고, 이제 메이크업 쪽은 옛날에는 비디오가 짧았는데 요즘엔 그래서 자꾸 비디오가 길어지면서 유튜버들이 좀 잡담을 많이 하죠.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가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이거를 한국말로 설명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채널을 만들었고, 마이탑땡스 채널이 그래서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우리 애들 이제 프롬 메이크업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가 많이 보고, 그래서 역시 40대가 하는 것보단 어린애들이 나오는 게 좀 재미있나 보다. 그러다가 뭐 우연찮게 나가서 먹는 거 찍으니까 또 그거 재밌다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은 일상 비디오 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는 맨 밑에 하단에 위에 무슨 화장품은 뭐는 그 브랜드로부터 제품과 원고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제품도 주는데 원고료도 주더라고, 한국에서는. 뭐 제품만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메일을 받아봤는데요. 제품을 주면 7일 이내에 리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주는 데도 있어요. 뭐 사진은 이런 정도의 사진을 원하고, 이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미국 브랜드를 받으면 그렇게 본문 주는 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거는 와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어떤 성격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제품 설명서 같은 걸 보내주면 그걸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 그런 것도 갖고 맞춰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 안 맞춰보고 그냥 제가 느낌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좀 기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혼자 쩔쩔매면서 가산을 탕진하며 내 모든 용돈을 다 메이크업을 사면서, 사실 한 2년 전에 산 메이크업도 아직 리뷰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여윳돈이 있어서 지금은 메이크업을 이만큼 사는데
내가 언제 돈이 없어서 메이크업을 못 살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엘프도 내가 이거 사는데 내가 리뷰할 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풀 라인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엘프를 저 한 박스를 사놨는데요. 사실은 엘프 메이크업을 뜯어서 안 써봤어요. 브러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엘프 브러쉬를 야금 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리뷰를 한다고 하면서 이걸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걸 다 산 다음에 리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일단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써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또 한 달 이상 써보고 그렇게 리뷰를 하니까 저는 사재기에 비해서 리뷰를 해서 올리는 거에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메이크업이 많이 고여있는 편인데 여하간 처음에는 제가 사서 이렇게 썼어요. 그다가 이렇게 남들을 보니까 브랜드에서 그냥 직접 보내주더라고요. 브랜드에서 주긴 주지만 그런 큰 유튜버들만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톨리라는 데를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남의 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얘기를 하길래 나도 들어가서 신청해 보니까 주고, 심지어 옥톨리를 만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LA에 오는데 LA에서 옥톨리를 하는 멤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나랑 어떤 언니랑 딱 2명 나왔더라고. 그리고 사장하고 사장의 친구, 그래서 4명이서 오붓하게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프랑스에 있는 직원이랑 저랑 화상 채팅 같은 거 얼굴은 꺼놓고 그냥 말로만 화상 채팅하면서 제가 도움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날 물어봤는데 만약에 자기네가 어떤 라인,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브러쉬라든가 아니면 립스틱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면 그런데 콜라보레이션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 이름을 걸고 뭘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하면 어떻게 했으면 네가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움도 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신치님을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LA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LA에 무슨 기회가 있어서 오세요 라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또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왔다 갔다 아니 LA에서 제너레이션 뷰티라는 거를 하는데 왜 안 가세요? 일주일 후인데 나는 설마 했어요.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해봤더니 인비테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치님한테 되게 고맙게 제가 그때 제너레이션 뷰티를 처음에 알아서, 제너레이션 뷰티라는 게 그때 LA에서 처음 열렸고 히스토리도 얼마 되지 않은 한 2년 됐나 1년 됐나 그런 정도의 그런 뷰티 이벤트였는데 LA에서 처음 하는 거였죠. 거기에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맥이나 아니면 브랜드하고 연결이 되는 게 하나씩 이제 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또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이고, 저 유튜브에 제가 영어로 하는 그런 비디오도 있지만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영어 자막을 하면 바로 보는 사람들이 그거 읽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영어 하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뷰티 유튜버로서 가는 길은 남들에 비해서 이게 속도가 조금 떨어져요. 이게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속도가 되게 떨어지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거에 제 생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막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이 안 들어와서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늙어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왜 눈물이 나요 그러지? 여기 안경 자국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차 갖고 오느라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늙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내가 이런 제품을 써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 엄마한테 권하든 아니면 진짜 나중에는 할머니한테 권하든 여러분이랑
교감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마이탑 띵스 그때 참 머리 엄청 굴렸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솔직히 내 이름은 소피아까지만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채널을 안 지었고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이탑 띵스라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생기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거고 이게 이제는 거의 리얼리티 쇼가 가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공개하고 싶은 어떤 일정 부분은 그냥 과감히 공개하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는 좀 정리된, 마이탑 띵스 쪽에서는 조금 일상 아니면 좀 정리된 그런 리뷰를 하는 거고 LA 아줌마 쪽에서는 좀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대화. 여러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셸 판이라는 여자가 지금 26, 27밖에 안 됐어요. 엄청 젊죠. 근데 그 여자가 고등학교 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마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정말 전화기로 했는지 조그만 카메라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그냥 찍어서 올리고 재미삼아서 하기 시작하던 게 원래 이렇게 미술을 잘하는 애였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걸 되게 좋아한 거죠. 그래서 뭐 만화 캐릭터나 그런 거를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나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한참 전에 이미 완전히 성공을 한 거고 로레알에서 M 코스메틱, EM 코스메틱이라는 라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운영해보고 네가 광고를 하고 네가 뭐 이렇게 타겟 커스터머를 정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사장에 앉히고 뒤에서 자금력은 로레알이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로레알에서 이 사람한테 믿고 맡겨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셸 판이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ipsy라는 그런 monthly subscription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monthly subscription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그 향수를 이 업체에서 얼마에 갖고 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5가지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10불에 아주 뭐 옛날에도 10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10불이에요. 그래서 10불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나는 무난한 걸 좋아해. 나는 모험적이야.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라이너를 해. 나는 안 해. 나는 립스틱을 핑크색을 좋아해. 나는 누드색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거에 맞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그 M 코스메틱을 로레알에서 샀습니다. 미셸 판이. 마치 자기가 맡겨놨던 회사를 찾은 것처럼 거금을 주고 로레알한테 그 M 코스메틱을 띄워왔어요. 띄워오면서 사실은 한 올해 몇 달 정도는 비디오도 안 올리고 뭐 그 소송이 많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간 이제 미셸 판은 M 코스메틱의 사장이면서 ipsy를 만들어서 또 물론 ipsy에도 또 자금력은 또 누가 있었고 뭐 그렇지만 주로 미셸 판이 앞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셸 판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유튜버들이 사실 이런 링라이트 하나 사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하나에서 나오는 한 달에 수익금이 지금 100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링라이트 하나를 못 사요. 한 달을 내가 열심히 비디오를 올려도 유튜버들이 입스백을 이제 자기네가 구독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셸 판 쪽에서 보내거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는 이번 달에 이게 들었었네요. 요거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그런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도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한 3개, 방 3개 정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저같이 구독자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스튜디오에 와서 레저베이션만 잘 되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거기서 찍은 게 4번 정도 되나?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유튜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거죠. 제너레이션 뷰리도 사실 일반인들은 표를 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좀 일찍 사면 더 싸게 사겠지만 지금 현재 이틀간의 표가 165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이고, 165불을 사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선물 받아갖고 나오는 게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일단 해놔요. 그게 200불이라고 해요. 이틀 동안에. 근데 이제 저는 그 메인 행사 때 받는 그 샘플 사이즈 조그만 거 말고 이렇게 본 사이즈, 정상 사이즈 거를 한 가방을 주는, 그게 이제 칵테일 파리, 그 메인 행사의 전날 저녁에 하는 유튜버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가야지 그 가방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안 받고 내가 내 사비로 비행기를 타고 뭐 호텔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냥 샘플 사이즈 갖고 오려면 안 가죠. 사실은 안 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칵테일 파리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때문에 은근 모든 유튜버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인비테이션을 왔어요. 근데 칵테일 파리 인비테이션이 따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냥 인비테이션만 가지고는 안 간다는 거지 다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왔어요. 내일 저녁이 칵테일 파리인데 오늘까지도 칵테일 파리 인비테이션은 안 왔고, 그냥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로 그 인비테이션을 받은 유튜버들은 다 칵테일 파리에 초대되었다. 근데 뭐 칵테일 파리 인비테이션, 칵테일 파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하간 저는 그냥 갑니다. 내일 가고요. 10에서 15 사이에 브랜드들이 이렇게 쭉 부스를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가서 줄을 서고, 일단 줄을 서서 샘플을 받고, 샘플 사이즈 하나 선물을 받고, 또 자기네가 판매를 또 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뭐 세일을 해줄 테니까 이건 얼마다 그러면은 그게 좀 많이 싸면 뭐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유튜버는 그렇게 선물을 받고 보통 직원한테 여기 PR person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은 엄청 잘해요. 나는 누군데, 나는 뭐고 어쩌고, 채널은 어떻고, 지금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당돌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쭈쭈쭈쭈 얘기하는데, 일단 나는 그렇게 막 세일즈맨처럼 막 이렇게 나를 파는 그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남이 하는 것만 봤죠. 작년 1월 달에 LA 그 제너레이션 뷰리는 정말 구경하는 입장에서 갔어요. 그래서 미셸 판도 보고 그냥 이렇게 봤죠. From Head to Toe 걔랑 What Would Lizzie Do의 리지도 봤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 그리고 내가 이렇게 블로깅, 비디오 찍고, 11월과 1월은 좀 촘촘히 있어서 제가 물건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화를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 방 안에서 아직 대기 중인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1월 달에 내가 갔다 왔는데 또 7월이고 그 다음번 거는 이제 1월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그냥 갑니다. 가고 이런 이제 뷰티 행사를 제가 갔다 오면 저한테는 브랜드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나한테 제품을 보내주면 나는 그냥 써보고 리뷰하면 돼요. 그게 리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리뷰를 안 해도 그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얘 리뷰를 안 했네? 그럼 얘는 이제 다음번에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나를 PR 리스트에 올리면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나를 속아내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든 저기서든 한 번씩 써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가 그러고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막 좋은 리뷰를 해야 되거나 또 그러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요번에는 좀 더 다른 그런 브랜드들을 거기서 조금 더 가까이 만나서 브랜드를 알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사실 거기서 이제 받아온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뭐 블로그에서 무료 나눔 이벤트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호텔이 요번에는 없더라고요. 여름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차를 갖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킹이 되는 호텔을 생각하니까, 프리 파킹이 되는 호텔 생각하니까 없고요. 물론 프리 파킹 아니고 돈 주고 파킹하면 되는데, 와, 파킹비 뭐 더하고 그러면은 비행기표예요 또? 그래서 그냥 프리 파킹으로 되는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결국 에어비앤비라는 걸 해서 가게 됐고요.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그 구독자이신 이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신랑하고도, 미래 신랑이지, 남자친구하고도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그랬는데 나보러 에어비앤비는 어떠세요? 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이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닌데,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간 한국 사람이 그냥 미국 사람 집에 민박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이, 그것도 여자 혼자서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에어비앤비라는 걸 좀 보다가 그냥 껐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가기로 됐고요. 그 중국 애더라고요. 여자 중국 사람. 어떤 데는 리뷰가 한두 사람이라도 안 좋으면 그건 아닌 거야. 근데 리뷰가 다 좋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그쪽으로 정했고,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죠.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도 있고 조금 타이트한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방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는 자기 집에 따라서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집은 하룻밤에 300 몇 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80 몇 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나쁜 리뷰, 나는 여기서 너무 경험이 안 좋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주인이 거기다가 답을 쓴 게 뭐냐면, 그럼 뭘 기대했어? 이 가격에 너가 그런 걸 다 원하려면 왜 우리 집에 왔었어? 막 이런 댓글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장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지. 무서워 좀. 그래서 그런 데는 상가 안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한 이틀 밤에 300불, 이틀 밤에 300불 정도면 지금 엄청 저는 잘 골라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파킹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집 동네에 이렇게 길가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됐기 때문에, 이벤트 하는 데서 가까이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긴 한데, 제너레이션 뷰리라는 게 그렇게 이제 뷰리 이벤트를, 고마우신 미셸 판, 이 뷰리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미셸 판은 진짜 은혜로운, 뭐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셸 판은 뭐라고 불러줄 거예요? 파느님? 되게 고마운 언니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무슨 어떤 뭘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나 같은 사람한테 스튜디오 쓰라고 해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해서 유튜버들한테 와서 브랜드들 만나서 너네도 이렇게 인맥을 쌓아봐 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미셸 판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막 맨땅에 헤딩하고 막 가가지고 줄 서서 막 30불 줄 서서 샘플 하나 받고 겨우 말하게 되면, 저 피할 사람 어딨어? 라고 하는 기회를 딱 줄여가지고 바로 소규모로 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브랜드 직원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고, 참 되게 고맙죠. 아까도 이제 누구랑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제너레이션 뷰리 인바이트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제너레이션 뷰리 인바이트도 받고 배부른 소리 한 거구나, 칵테일 파리 인비테이션 못 받았다고.
그런 거였나 또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지역이 너무 멀어서 여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식적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미 서부 쪽에 사는 사람만을 위주로 일단 인비테이션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저는 뉴욕에서 하는 거는 인비테이션 작년에도 못 받았지만 올해도 못 받을 거라고요. 제너레이션 뷰티 이벤트에 초대 못 받았다고 하는 그분은 또 다른 쪽에서 제품 보내주는 거 저보다 훨씬 좋은 거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워글래스 것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시 이 비디오를 보신다면 LA 아줌마는 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가? 제너레이션 뷰티 샌프란시스코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한 것도 보실 수 있고 제가 가서 받아온 것들 또 리뷰를 하거나 기브웨이로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지난 비디오에 저 엄지척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그 힘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도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샌프란시스코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